네, 안녕하세요. 빌딩 그냥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웅 마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꼬마 빌딩에 보면 저희가 수익형 부동산이 있고 시세 차익형 부동산이 있다고 하던데 네. 그게 정확히 어떤 거예요? 월세를 받아서 임대 수익을 높이는 게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예를 들어 10억에 샀는데 이걸 20억에 팔아서 단기간에 뭐 10억의 차익을 남기겠다. 이런 게 이제 시세 차익형 부동산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주로 대표님들께서 디벨롭해서 통인도에 맞춰서 파는 거를 우리는 네. 시세 차익형 부동산으로 그렇죠. 보면 되나요? 시세 차익형 부동산이죠. 그걸 기다리지 않고 직접 행위를 짧은 시간에 하는 게 이제 저희 사업입니다. 저 갑자기 그래서 궁금한 건데 대표님들께서는 최근에 역삼동에 건물을 지어서 매도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냥 수익형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굳이 그걸 시세 차익형으로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투입 금액이 거의 15억이 조금 안 되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이걸 재매각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처음에 투입했던 이 15억 정도 되는 금액과 그리고 시세 차익으로 나오는 돈 한 대략 한 35억 정도? 요 정도가 만나면은 저희는 세금을 이제 법인 세금 뭐 22%를 낸다고 선 치더라도 대충 한 4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 40억의 사업 비용으로 더 큰 땅, 저희는 진짜 청담동 가서 이제 디벨롭을 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돈으로 이제 청담동에 진입을 해서 한 번 더 건물을 지어서 그때도 똑같아요. 네, 월세 받을 목적 없고 시세 차익, 자산 불리기. 투자금을 불리려고 이제 그렇죠. 시세 차익형 네. 부동산을 선택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대부분 다 사람들이 시세 차익을 하면 될 텐데 왜 수익형 부동산을 택하는 사람들은 왜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본 결과 좀 이런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 수익형 부동산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좀 직장인 분들, 고정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더 안전하게 생각하시는 것 그쵸. 같아요. 건물 사실 정도 되면은 일반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은 거의 이제 뭐 임원급까지는 오셔야죠. 그런 분들이 은퇴를 좀 네, 하시고.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월세를 준비를 하는 거고, 이제 시세 차익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업에서 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월 현금 흐름이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굳이 이제 뭐 월세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자 다 내도 돼 이렇게. 그럼요. 얘기하시면. 내가 벌어서 이자를 네, 오히려 다 내도 돼. 돼. 이 정도예요. 근데 저희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굳이 저희는 거기서 저희 건물에서 월세 나오는 걸로 저희가 막 생활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받는 대로 그대로 그냥 다 적립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수익형 부동산이 되게 네. 직장인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수익형 부동산의 단점이 없나요? 그러면? 단점이 있죠. 있습니다. 네. 어떤 게 있어요? 아무래도 월세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제 상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수익형 부동산은 상가 월세라고 생각하면 막 외부적인 요인에 굉장히 어려워질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 코로나 시절에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 돼서 월세도 못 내고 건물주는 이자는 나가는데 임대료도 못 내고 이런 경우도 있고 어느 정도 수익률이 맞춰줘야지 매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월세를 받게 되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법인 명의로 하시는 분들은 법인 명의로 월세가 들어오지만 법인 돈을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엄연한 법인의 자산이기 때문에 출처가 명확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갖다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개인 명의로 했을 때 월세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가 현재 직장에서 버는 내 월소득하고 맞나요? 내 소득 구간이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세금이 훨씬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남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무서운 게 그 세금에 건보료가 올라가요.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면은 진짜 폭탄 맞아요. 큰일 납니다. 그렇다고 이제 법인으로 받았는데 받은 돈을 갖다 내 맘대로 막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건물은 월세 개념보다는 사실 시세 차익형이 더 맞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대부분 건물주들이 있으면 월세 따박따박 받으면서 아 부럽다 막 맨날 골프 치러 가고 낚시 다니고 쇼핑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잘 보면 수익형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표님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거든요. TV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대부분 좀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아닌가요? 그런 분들은 할 일이 없는 거죠. 옛날에 네. 사서 집가도 오르고 임대료도 많이 올라서 그러신 분들, 대출 없으신 분들. 그럼 제가 아는 건물주분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가세요. 근데 진짜 아니 막 그렇게 막 골프 치고 놀고 이런 분들 없어. 그 TV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건물주라는 건 나의 두 번째 캐릭터예요. 두 번째 하나의 직업이에요. 사업? 네. 네, 맞아요. 생각보다 좀 네. 우리가 생각했던 건물주랑 또 다르네요. 막상 건물주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게 코로나가 이제 완화되긴 했지만 그쵸. 네. 그래도 아직도 명동이나 서울 중심지를 가보면 곳곳에 공실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많아요. 네, 맞아요. 이런 공실이 많이 생긴다는 거는 건물주들한테 큰 위기가 아닐까요? 또 이것도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최초에 그 건물값이 오르기 전 옛날에 사신 분들은 대출 비율이 되게 적으세요. 대출 비율이 적기 없는 때문에 경우도 그쵸, 없는 경우도 많고 공실이 나던 안 나던 그냥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한 2년 전 코로나 시절 때 저금리라고 해가지고 그때 대출 막 70% 80% 해갖고 사신 분들은 공실 하나 나면은 진짜 본인이 번 돈으로 다 메꿔야 되거든요. 이런 분들이 요즘 이제 싸게
내놓는 거죠. 아, 그런 분들이 처음에 건물주가 됐다가 네. 너무 금리가 올라가면서 못 버티고 그렇죠. 그냥 다시 던지는 거예요? 예, 던지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또 이제 매각이 쉽지 않죠. 왜냐면 지금 하시는 분들도 지금 현재 수익률 임차가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빨리 거래가 안 돼요. 그래서 좀 내고가 돼서 이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강남에 사시라고. 강남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강남에 별로 그런 일이 그럼요. 강남에 그런 일 없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 데서도 부장 다 꺼진 상황에서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예요? 정체가 뭐예요? 제가 저희 엊그저께 그 매수양서 저녁에 갖고 오셨거든요. 네, 오늘 부동산에서 매수양서 갖고 오셨는데 전액 현금이시래요. 네, 전액 현금이시라 그래가지고 저도 좀 깜짝 놀라기는 했습니다. 근데 많이 깎아달라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네, 이거 그 구독자라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네. 현금으로 사시는 분들이 그게 전 재산일까요? 100억, 80억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사실 이게 전 재산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은 이런 시장에서 내가 현금으로 부동산에 돈을 묻어놓는다고 생각해야 되나? 그렇죠. 이제 네. 그렇게 하나 사놓고 또 그분들은 또 건물이 여러 개일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그 매수양서 봤을 때 법인이셨어요. 근데 신생 법인이 아니고 진짜 그 사업을 크게 하시는 법인이셨는데 법인 돈으로 전액 현금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법인 돈이니까요. 그런 부자들만 있다는 게 아니고 이런 법인 사업체들도 이렇게 이런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 그냥 매출 높은 회사들 많잖아요. 아니 그런데 대표님들 궁금한 게 아까는 대부분 시세 차익을 원한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같이 시세 차익을 보기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그럼 굳이 그분들은 월세를 받아봐야 굳이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지금 그냥 올 현금 주고 사버리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세가 정해져 있잖아요. 불장이 오면 얘가 한 번 또 튀어요. 그때를 바라보고 지금 전액 현금으로 해놓고 이자 나가는 거 없이 그냥 월세 받고 불장이 왔을 때 또 파는 거죠. 근데 보통 그게 언제 오냐면은 정권이 이제 바뀔 때마다 양쪽 정권 있잖아요. 이제 특정 당을 얘기를 하긴 조금 그러는데 바뀔 때마다 부동산이 올라가고 뭐 떨어지고 네 이거는 뭐 영상 보시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현금으로 사면은 이자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신축 건물 기준으로 한 3%대, 3% 초중반대를 가지고 그냥 가시는 거죠. 안전하게.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런 거겠네요. 부자들이 뭐 현금 80억 있으면 이거를 은행 통장에 넣어놓는 게 아니라 강남 건물에다 저축한다 생각하고 해놓고 그 이자로 월세 수익을 따박따박 받다가 그렇죠. 그분들은 은행 이자가 뭐 5% 준다 그래도 6% 준다 그래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땅이 올라가는 가치를 잘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금매 나오면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대표님들 얘기 듣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서 떠드는 강남 건물주 큰일 났다, 건물주들 다 이제 죽었다, 다 거짓말 같네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유형이 있냐면은 불장 때 사신 거예요. 사셨는데 근데 갑자기 이게 급하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나가는 이자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사놓고서 얘를 이제 부셨어. 땅 상태가 됐어. 다음 행위를 해야 되는데 공사비도 올랐어. 이자도 올랐어. 이러니까 못하고 이자만 계속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 행위도 못하고. 그런 분들 진짜 큰일 난 분들 제가 많이 보기는 했죠. 신축 계획은 있었지만 팔아볼까? 아니면 용도 변경만 해볼까? 이렇게 하신 분들이 지금 조금 급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미리 계획을 안 짜면 진짜 큰일 나겠네요. 그렇죠. 네. 땅이 그냥 놀고 있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네, 오늘은 수익형 부동산 또 시세차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우선 수익형 부동산과 시세차익형 부동산에는 분명히 장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상황에 맞게 투자의 방법을 정확하게 목표 설정을 하시고 내가 은퇴를 해서 월세로 생활을 하겠다 이러시면 수익형 부동산이 맞으시고요. 이자를 내더라도 내 생활이 괜찮으니까 자금을 좀 빠르게 불리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시세차익형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하시기 전에 항상 디벨롭의 방법 그리고 어떻게 매각할지를 꼭 계약 전에 생각하시고 계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